안녕하십니까. 우리계 연구소 아카데미 로키오빠입니다. 오늘 주제인 혐오자극이란 무엇일까요? 혐오자극이란 행동의 변화를 위하여 신체적으로 통증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유쾌하지 않은 느낌을 주는 자극을 말합니다. 연구소에서는 아이들에게 혼낼 자격을 얻은 뒤에 훈육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혐오자극의 사용은 항상 신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혐오자극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될까요? 혐오자극은 잘못 사용하면 아이들의 행동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훈련사들이 교육이라고 말하며 자기만의 방식이 긍정교육이라고 말합니다. 목줄을 가지고 아이들을 당기기도 하고 초크체인, 핀치칼라 등을 사용하여 아이들의 목을 당겨 통제에 따르게 만드는 것을 행동 교정에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혐오자극을 통한 무기력에 빠지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혐오자극이라고 불리는 통제수단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혼내거나 화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목줄이라는 산책 중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이 줄 하나도 혐오자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혐오자극은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긍정교육이고 무엇이 잘못된 교육인지 파악할 수 있나요? 그냥 혼내지 않고 화내지 않으면 긍정교육이 될까요?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교육한다는 긍정교육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긍정교육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리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혐오자극을 사용합니다. 무리의 대장이 눈빛으로 째려보는 것도 혐오자극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그런 자극에 수긍하고 행동을 고치는 걸까요? 왜 보호자인 내가 주는 혐오자극과 무리의 대장이 주는 혐오자극은 문제가 없으나 훈련사들이 사용하는 혐오자극은 잘못된 행동일까요? 그것은 혐오자극을 사용하기 위해선 아이에게 허락받은 사람만이 아이의 한계치 안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곁을 주고 사람인 나와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나에게 완전히 의존적일 때 어미의 권한 안에서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 혐오자극입니다. 또한 아이의 임계치, 혐오자극에 대한 임계 범위를 정확히 알고 아이의 스트레스 반응에 맞추어 자극의 강도를 조절하며 사용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계치를 넘으려고 하면 바로 달래줄 수 있는 숙련자만이 사용해야 하는 행동이 벌과 혐오자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달래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혐오자극만을 사용한다면 아이는 보호자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주눅들고 배회하는 아이가 되고 맙니다. 어미개에게 도달할 만큼 곁을 받지 못한 보호자라면 혐오자극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도주거리를 좁히며 곁을 받는 과정에 더욱 투자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기견을 입양했거나 너무 일찍 입양한 경우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합니다. 혐오자극을 사용하기 위해 어떤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아는 보호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곁을 받았는가 라는 짧은 물음으로 혐오자극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용하면 안 되는 대상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특정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혐오자극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그로 인해 무리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보다 크고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무리의 일원으로서 당연하다고 느끼는 관계일 때 혐오자극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인 우리가 부모님께 실수를 해서 혼나게 되면 반발심을 가지지 않고 도덕적으로 수긍하고 행동을 수정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똑같은 심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혼낼 자격을 얻었는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즉,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입지 않을 만큼 곁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야만이 혐오자극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처음 만난 훈련사가 혐오자극을 주어 행동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행동이며, 그 자리에 보호자가 함께 있다면
도와달라는 아이들의 외침을 무시하는 무능한 보호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소피아 잉에 져서 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서 말하는 혐오 자극과 벌의 함정 파트에서 벌의 함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벌은 반드시 행동하는 그 순간에 바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호자님들은 일관성을 가지기 힘듭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혼을 내야 하는 상황일 때, 그때 만약 화를 내게 된다면 아이는 쓰레기통을 만질 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반가워하는데 화를 낸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보호자가 집에 돌아와 반갑다고 할 때마다 혼나게 되니 보호자가 돌아오면 숨어버리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벌은 반드시 매번 주어야 합니다. 벌은 연속적으로 매번 주지 않으면 벌을 주지 않았을 때 도박에 성공한 아이처럼 그 쾌락을 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벌은 충분히 강하게 주어야 합니다. 혐오 자극이 무서운 이유는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한 강도의 면역이 생기고 나면 다시 더 높은 강도의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는 신체적 문제가 발생할 만큼의 자극이 주어지게 되고 결국 더 높이 자극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크 체인, 핀치 칼라 같은 학대용품들로 아이를 훈련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벌은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혐오 자극이 주변 다른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공격한다는 실험 관찰은 다양한 동물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아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혐오 자극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아이들의 공격성이 증폭됩니다. 다섯 번째, 공격 경고 신호를 억누릅니다. 공격성을 줄일 목적으로 벌을 주거나 혐오 자극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으르렁거리거나 송곳니를 드러낸다거나 할 때 목줄을 당겨 훈련하게 되면 당장은 고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격 신호를 억누르고 있는 것일 뿐 내면에 있는 연관이나 감정 상태를 억누르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추후에는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소리 언어의 으르렁이라든지 몸짓 언어의 사용 없이 바로 공격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벌은 다른 행동까지 억누릅니다. 혐오 자극과 벌의 가장 큰 문제는 수정하고자 했던 행동 이외에 다른 행동들도 같이 억누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혐오 자극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심리적 우울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의기소침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즉 생쥐가 물에 빠져도 헤엄치지 않고 죽음을 택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벌은 나쁜 연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혐오 자극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호자 자체와 혐오 자극을 연관시켜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악화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보호자만 보면 도망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참 슬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덟 번째, 혐오 자극은 항상 나쁩니까? 아이에게 완전히 의존적일 때 어미의 권한 안에서 사용 가능해지는 것이 혐오 자극입니다. 어미에게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의 임계치, 혐오 자극에 대한 임계 범위를 정확히 알고 아이의 스트레스 반응에 맞추어 자극의 강도를 조절하며 사용해야만 하고 임계치를 넘으려 할 때 즉시 달랠 수 있는 숙련자만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절되지 않고 즉시 달랠 수 없다면 빙글빙글 배회하는 아이가 됩니다. 일부 훈련사들은 혐오 자극이 필요할 때는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행동 수정을 위해 원인을 관찰하고 원인을 찾아 환경을 바꾸고 관리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피아 잉의 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책의 일부를 차용하여 혐오 자극, 벌의 함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많은 보호자들의 태도를 바꾸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교육은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좋은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혐오 자극으로 통제하는 것이 훈육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하고, 무분별한 통제는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혐오 자극을 사용하기 위해선 도주거리를 0으로 만드는 겹박기가 끝난 뒤에 아이와 나와의 신뢰가 쌓이고, 아이가 나를 의지할 때 적정한 수준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심리 발달 체계와 시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인간과 신체적 알고리즘이 어떻게 다른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과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교육 방법이지, 훈련으로 통제하겠다는 인식은 보호자와 아이들의 관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좋지 못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작적 조건 형성, 강화와 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